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포커스 초점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포커스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앞부분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진가가 사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화각도 있고 초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뭐예요, 뭐 콘트라스트나 라이팅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지만, 이 초점은 아주 근본적으로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초점이라는 건요. 그래서 초점이 맞은 사진이 전달해주는 메시지하고,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좋은 사진이 초점이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도 내가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완벽한 사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마추어 사진작가 아니면 자기가 사진작가라고 자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초점이 안 맞으면 사진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 수동 카메라도 아날로그 완전 기계식 카메라 말고 전자식 바디의 수동 카메라도 렌즈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동 초점이 있고 매뉴얼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식이라는 거에는 바디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수동과 자동이 공존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동이 100% 완벽하다라고 그러면 수동을 굳이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건 왜 넣는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100% 자동이 완벽하다고 해도 수동이 들어간다라는 건 카메라 가격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집어넣는다라고 그러면 몰라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사용하는 우리 디지털 카메라나 렌즈들은, 그러니까 전자식 바디를 채택하고 있는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들은 지금 AF가 뭐라고요? 오토포커스. 저기 이 캐논 렌즈 옛날 구형 렌즈인데요. M이라고만 돼 있지만 대부분 카메라들은 MF, AF 이렇게 돼 있어요. 매뉴얼 포커스, 오토 포커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이게 오토 포커스를 놓으면 뭐 글자 그대로 자동으로 초점 맞추는 거고, M으로 놓게 되면 수동 초점이죠. 그래서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이 공존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뭐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면 수동 초점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기능 면에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리성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당연히 AF 오토포커스가 좋지만, 그 초점의 그 단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사진가가 다 일일이 조정해서 찍는 게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조정한다는 건 그만큼 사진가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초점이든 뭐든 이런 걸 통해서, 노출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는 건데, 이 수동 초점은 그런 면에서도 자기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토포커스에 대한 상황은 제가 오토포커스 카메라 설명하면서 그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매뉴얼 포커스가 왜 좋은지, 왜 써줘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인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카메라 파인더. 그러니까 뭐야, 그 미러리스 카메라 말고 SLR 카메라에서 보면 파인더가 따로 있습니다. LCD가 있긴 있지만 SLR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 모드로 돌렸을 때나 LCD가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뷰파인더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파인더 자체가 LCD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파인더 기능을 해주는 액세서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액세서리로 붙어 있는 게 있고, 거리계 연동식처럼 독립돼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게 그것도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초점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점 스크린. 이 초점 스크린을 볼 수 있는 화면은 SLR 카메라에서 뷰파인더를 보게 되면 보이는 게 이 초점 스크린이에요. 근데 지금 전자식 카메라의 초점 스크린은
그냥 이게 매뉴얼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흐려졌다 맑아졌다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동식 초점 스크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건 뭐 어긋난 선을 맞춘다든가 뭐 이중상을 하나로 겹치게 한다든가 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전자식 특히 디지털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보면 그냥 초점이 맞았을 때는 선명하고 안 맞으면 약간 뿌옇게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는 뭐가 있어요? 그 뷰파인더 옆에 시력 보정 다이얼이 있어요. 자기 눈의 도수를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능들이 고가 카메라에만 부착된데 요즘은 어떤 보급형 카메라부터 해서 비싼 카메라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뷰파인더를 통해서 수동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력 보정 다이얼을 돌려서 파인더의 그 시야가 자기 눈의 시력에 맞게 일단 맞춰주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러면 상이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UR을 훨씬 더 쉽게 파악이 되겠죠. 그렇게 이걸 뷰파인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점이 안 맞는 이유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안 맞는 이유가 수동 초점을 사용하는 경우에 초점 조절이 서툴러서, 그러니까 매뉴얼 포커스를 처음 하다 보면 매뉴얼이라는 건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게 그 복잡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동이라는 게 단지 뭐 하다고요? 귀찮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을 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동보다는 수동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그 적응하는 시간을 극복하면은 그게 뭐 어렵게 고행길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적으로 좀 더 투자만 해준다 그러면 수동도 금방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초점이 안 맞는 경우는 아직 수동 초점에 대한 적응이 안 된 상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뷰파인더의 시력 보정 다이얼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맞았나 안 맞았는가 이 상황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안 맞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제대로 파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카메라 파지법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이 양팔이 카메라를 그 삼각대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사진 찍는 행위는 사격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흡을 멈추고 총구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사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요즘 디지털 나오고 오토포커스라니까 막 한 손은 잡고 셔터 버튼 막 누르는 그런 놈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으면 정확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뭐 떨림 방지 기능이 있고 무슨 기능이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방심해서 카메라를 대충 엉성하게 잡고 촬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자세 자체가 그렇게 엉성해지면 사진의 깊이나 모든 게 다 엉성해질 수뿐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제대로 잡지 않아서 카메라가 떨려서 떨림이 생겨서 초점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슬로우 샷터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촬영 모드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리개 우선식, 셔터 우선식 했을 때도 그거 다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셔터 스피드가 60 이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참고해서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감도 다이얼을 올려갖고 하이 스피드가 나올, 손으로 들고 찍어도 지장이 없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 셔터 스피드인지 체크하고 찍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자동이나 반자동으로 하는 조리개 우선식, 셔터 우선식으로 막 찍다 보면 그 슬로우 셔터로 떨어져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 떨림은 슬로우 셔터에서 손으로 들고 찍을 경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의 한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60분의 1초라고, 또 렌즈가 무거운 대로 초점 거리분의 1이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한계라고 그랬으니까, 만약 200mm 렌즈다 그러면 200분의 1초, 그러니까 250분의 1초 이하는 손으로 들고 찍으면 흔들릴 것이다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 내가 의도한 상태에서 초점을 안 맞게 하는 거는 몰라도 나는 초점을 분명히 맞춰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초점이 안 맞아버리면 상당히 사진에
그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 반감이 아니라 이제 쓸모없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체크를 하고 촬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월리엄 크라인이라는 사진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건 지금 로버트 프랭크가 찍은 사진이죠. 로버트 프랭크. 월리엄 크라인이나 로버트 프랭크도 마찬가지로 이 초점이 안 맞이는, 특히 사람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 찍을 때 그 인물의 그런 그 소외된 모습, 그 사물로 전락한 모습을 좀 더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인물의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초점, 이 사람들이 로버트 프랭크나 또 나중에 배울 월리엄 크라인이 초점을 못 맞춰갖고 초점을 안 맞춘 건 아니겠죠. 나중에 월리엄 크라인 설명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월리엄 크라인이 그랬어요. 뉴욕이라는 사진집을 찍고 내가 뉴욕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셔터 찬스라고 얘기했어요. 셔터 찬스다 보니까 셔터를 누르는 순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초점 맞추고 노출 맞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오토포커스로 오면은 그걸 좀 더 극복할 수는 있는데, 오토포커스를 잘못 쓰다 보면 나는 이 사람, 지금 이 가운데 물체가 큰 인물이 초점이 나가고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았잖아요. 오토포커스를 놓게 되면 초점 포인트를 이쪽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찍을 때 여기에 포인트가 맞아서 이 사람이 선명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지만 수동은 얼마든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진도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선명하게 맞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레임 자체도 기울어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초점이 더 많이 나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살짝 흔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했을 때 초점이 안 맞는 건 상관이 없지만 원하지 않은 상태에 초점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알아봤던 대로 일단 매뉴얼 초점에 대한 적응이 아직 안 된 경우나 카메라를 제대로 잡지 않고 촬영을 했을 경우나 렌즈 셔터 스피드가 슬로우 셔터로 떨어진 걸 모르고 사진을 찍었다든가, 무거운 렌즈를 사용하면서도 셔터 스피드의 그 기본적인 걸 너무 낮게 잡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점이 안 맞게 만드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사진을 찍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상황대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수동 초점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숙달이 되면 자동 초점 못지않은 빠른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의할 때 이렇게 수동 초점을 강조하고 막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수동 초점은 가끔 쓰지만 대다수는 자동 초점을 써요. 왜냐면 자꾸 눈이 나빠져가지고, 핑계인데 눈이 나빠져서 이 수동 초점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눈이 상당히 많이 나빠져가지고 그런 핑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수동 초점을 계속 하다 보면 자동 초점보다도 훨씬 편리하게, 그 다음에 내가 의도하는 상황에 초점 포인트를 충분히 자기가 바꿔가면서 우리가 오토포커스에서는 초점 포인트를 일일이 맞춰주고 변경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수동 초점은 초점 링을 돌리면서 자기가 포인트를 얼마든지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들진 않아요. 번거롭지만 배우는 단계에서 수동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왜냐면 이게 제가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동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수동으로 넘어가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식 카메라 쓴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거 쉽지만, 디지털로 자동으로만 쓴 사람들이 기계식 카메라로 올라오면 다시 카메라 사용법이나 특징들 다 배워야 돼요. 운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면 몰라도 좀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숙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초점은 사진의 그냥 표현 효과를 굉장히 강조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수동 초점부터 해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조그만 카메라를 가지고, 소형 카메라라고 하는 조그만 카메라를 갖고 사진을 하지만, 뭐든지 인생에서는 장담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느껴보니까 장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황이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두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살아가는 지침으로 삼는 게 준비된 자한테만 기회가 온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늘 준비만 하다가 끝나지만 하여튼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 초점을 일단 익혀두시면 나중에 자기가 사진의 포맷을 좀 더 크게 바꾸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나도 참 진짜 대형 포맷으로 제대로 된 흑백 사진 같은 작업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갖고 대형 카메라로 바꿔타는 순간에 그런 카메라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수동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수동 초점에 대한 개념을 익히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더 있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것보단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어차피 사진을 배우려고 그러면 사진은 나중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그게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포착할 수가 있어서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작업인데, 이 수동 초점 짧은 시간에 숙달을 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사진을 할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 초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카메라의 시력 보정 다이얼로 파인더의 시력을 자기 눈의 도수로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렌즈 쪽을 오토포커스로 놓고 앞에 초점링을 돌리면 렌즈 고장납니다. 꼭 매뉴얼 포커스로 바꿔서 초점링을 돌려서 초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껴보시고 초점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초점을 맞춰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하다 보면 금방 수동 초점에 대한 감각이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수동 초점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